클차이라고 하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요. 우리 통성교회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니는 부평산장입니다. 여기는 어딘데? 인천인데. 네? 저 강화도 사시는 분들은 어디 사냐고 그러면 인천 산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강화 산다 그러지. 그러나 어느 도시를 가서 물어보세요. 어느 지역을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인천은 그렇습니다. 인천 저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 산다고 해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평 산다고. 지금 또 새로 생겼어요. 영종에 사시는 분들 영종 산대요. 청라 사시는 분은 청라 산다고 해요. 송도 사시는 분은 송도 산다고 그러지. 인천 산다는 말 안 합니다. 이게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태생적 어려움이에요. 왜? 인천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평이 있었고요. 문학이 있었고요. 인천은 이 두 개가 중심축입니다. 이 둘 외에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관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계약이에요. 하나는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도시 개편에 의해서 1995년에 좀 광역시 됐잖아요. 광역시 되면서 저 강화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이미 옹진군이 들어왔어요. 옹진군은 원래 부천군 관할이었잖아요. 과거에 부천군 관할했다 이제 인천을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스로 들어올 때 인천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스로 들어올 때는 실제로 지금 인천 그러니까 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인천 시민보다 가장 많았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고 청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통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우리 도시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째서 거기에 도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서울, 우리나라가 1883년인가요? 3년에 이제 인천이 개항되잖아요. 인천이 개항했는데 인천이 개항되기 전에 인천은 항구가 없었어요. 어촌이었습니다. 어촌. 조그만 고기 빼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 항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서울이 개방이 되면서 조선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에서 소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에 항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중국과 우리가 교섭이 많았지만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교섭이 아주 교통이 아주 원활했을 때 관계가 좋았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가장 많이 번화하게 다녔던 곳이 사실은요 화성입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 남양반도 끄트머리 마산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포, 마산포 거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육로로 들어올 때는 남부가 건너서 육로로 들어올 때는 지금 자한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곳이 고향을 거쳐서 이렇게 자한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 육로로 중국 사람이 들어오는 길이고 해로로 들어올 때는 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량의 군대들이 우리나라 반도에서 당나라 원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곳은요 아산만입니다. 아산만에 풍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난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지금도 당나라 군대들이 왔다 갔던 표시들이 야만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화성에 가면 지금도 당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선이 개국을 하면 개항을 하면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빠른 항구가 있었는데 없었다. 급조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제일 앞장섰던 것이 일본입니다. 한반도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중구청 앞에 그 도시를 지들이 만들어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은 쫓아낸 거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북쪽 살기 힘든 곳으로 밀어놨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몰려오니까 일거리 생기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외국인들이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어쪽으로 차지해요? 뒤쪽으로, 북쪽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두리 쪽으로는 배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변두리 쪽, 송인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거리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천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뭐예요? 인천은 다운타운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운타운이 있어요. 중심가가 어디냐? 인천 중심가 어디입니까? 인천 평생 산 사람들 말 못합니다, 지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중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태생이 그랬어요. 게다가 일제가 철도를 놓으면서 부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역점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결국은 부평이 계양과 부평 사이에는 일본군이 주둔한 막사가 생겼고 병창기지가 생겼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생기고 백마장이 생기고 결국 다 일거리 찾아 모이던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천이 그런 양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애항심, 결집력, 어떤 도시의 어떤 결집력이 아주 희박한. 왜냐하면 토백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 토백이 손 들어보시죠. 그럼 아마 10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다 어디선가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주로 어디서 왔어요? 월남민들입니다. 6.25 이후에는 피난민들입니다. 중심.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난민들이 대거 인천으로 다시 2차 엑소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LST 타고 목포, 군산, 제주도까지 갔던 분들이 고향 찾아서 다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큰 거리가 인천입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속초, 강릉이고 서쪽으로 온 사람들은 전부 인천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피난민들, 월남민들, 그 다음에는 외국에 살던 해방 이후에 외국에 살다 귀국한 사람이 다 개편으로밖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1차 정착한 곳이 다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인천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인천 도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전통의 문화, 의식, 지역 어떤 원주민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면서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하여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지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 어떻게 이 문화를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규합해서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과제로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천의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는 것은 인천의 기독교는 그러면 1885년에 아펜셀로 언더우드가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인천의 기독교가 시작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감리교 역사만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천의 교회 형성기라고 하는 말씀 잠시 드렸는데 이것은 우선 감리교를 말하면 감리교는 아펜셀러가 인천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감리교 역사를 이제 내리기 위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리가 안 했을 때 이 부분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적어도 6년, 7년 가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뭐 내리교회 역사책에서도 스스로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리교회는 아펜젤라가 여기서 적어도 41 이상,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43일에서 48일 정도 인천에 머무르거든요. 처음에 들어와서. 왜냐면 아펜젤라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들어오지만 5일 있다가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못해요. 선교를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6월 날짜 제가 기억이 안 나죠. 6월 달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서울로 바로 안 올라가요. 인천에 약 38일 머물러요. 그것은 서울이 여전히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머물러서 서울에 준비가 되기까지 이때 이미 그 이후에도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5월 달에 들어와서 5월 3일에 들어와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감리교 선교사죠. 감리교 선교사 서울로 올라가서 전동의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면서 집도 사고 터전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중에 아펜젤라가 다시 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와서 서울에 연락을 한 거죠.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스크랜턴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스크랜턴이 아주 준비가 늦게 또 아펜젤라도 뭔가 다 준비되는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펜젤라는 사실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8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인천에서 놀고 있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함께하는 사람들 찾았고 우선 거처한 집도 찾아야 되고 뭔가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복음이 태동된 것이 인천이었다. 이게 내리교회가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복음이 이미 출발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 내리교회가 중심이 되는 인천 감리교회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인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6년쯤 지나서 1891년 그다음에 2년에 실제적으로 존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인천의 제주 머물면서 인천 지역, 강화 지역을 선교하게. 사실 이분은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었습니다. 인천만이 아니라 화성, 수원까지 이번에 발걸음 지금으로 말하면 안양이나 이 과천이나 이 영역까지 다 존수 선교사가 활동 영역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수 선교사가 1892년에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천의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확산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내리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만수교회, 그다음에 계산중앙교회 이렇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교회들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리, 그다음에 계산중앙은 또 바로 밑에 이제 있었죠. 그다음에 만수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출발점하고, 근데 인천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인천 자체로만큼이 아니라 만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당시에 통신도 정보자들, 원서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인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속된 사람들, 만수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어디까지 가서 활동하냐면 천안, 아산. 아산에 가면 이수진 장군 현충사가 있던 지금 있는 자리가 사실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개념을 하면서 그 마을 하나 없앴습니다. 마을 하나 없어서 거기 본래 그 마을이 배감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배감이라고 하는 마을 배감교회가 있습니다. 배감 감리교회인데 그런데 내리교회 가서 그 전도자들이 가서 그 전도해서 교회 세운 겁니다. 제가 발로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었었죠. 그리고
그리고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 남쪽으로는 천안 지역까지도 내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인천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 서해안 지방까지 큰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감리교 역사의 출발점. 그다음에 성공회. 성공회는 아무래도 여기 성공회에서 안 계십니다. 성공회는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전체에서 성공회가 굉장히 일찍 들어옵니다. 1890년에 들어오니까요. 아펜젤러 원도보다 5년 뒤에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들어왔거든요. 빨리 들어왔고 예산 굉장히 많이 투자했고, 그러니까 선교 자금 엄청 투자했고,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 한 100 몇십 개 교회 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성공회는 특별히 인천하고는 아주 특별합니다. 인천하고는 성공회 자체가 인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성공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교통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거 외에는, 아니면 당나귀 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워낙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패하는 방법이 뭐예요? 배. 항해술과 배는 확실히 자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공회는 인천을, 특별히 강화를 조선 선교의 거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천의 강화도에다가, 인천에 제일 먼저 병원 세웠죠. 그러니까 1891년에 90년 가을에 들어와서 1891년에 바로 우리 인천의 최초의 서양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랜디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코프 선교사와 같이 들어와서, 랜디스가 내과 의사였는데 이 내과 의사인 랜디스가 지금 인천 자유공원의 성공회 교회 그 자리가 병원 자리입니다. 원래 교회는 거기 아니고 원래 교회는 인성학교 체육관 자리입니다. 거기가 원래 교회 자리. 근데 그게 6.25때 폭격에서 전소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지으면서 지금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은 건물은 특별합니다. 영국의 성공회 신자들이 영국군 전몰 장병 기념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걔는 영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영국군이 한국에 조선 6.25 전쟁 때 희생당한 그 희생당한 영국군들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당으로 헌금해서 보낸 돈으로 지은 것이 지금 성공회 자유공원에 있는 성공회 예배당. 그러니까 근데 원래 거기는 병원터입니다. 병원터. 랜디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거기서 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근대사에서 서양 의료 역사가 가장 먼저 출발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도에다가 선교 거점을 만들어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반도 전체를 선교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국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성당이 제일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서 북동쪽으로 한 200m쯤 가면 거기 그냥 큰 나무들이 있고 밭이 있고 거기 옛날 그냥 초가집들 맺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회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호, 거기에 병원, 거기 신학교. 지금 성공회 대학이 서울하고 부천 그 경계선에 성공회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 성공회 대학이 사실 시작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신학교 시작했고 강화도에서 나온 게 지금 인천 자유공원에 성공회 교육 예배당 있는 그 자리에 신학교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다가 거기 멈춘 게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강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성공회의 주력 인사들은 다 강화 출신입니다. 주교석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섬에 가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섬에 가는 사람은 유배 가는 사람, 망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옵니다. 절대로 섬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은 정서를 못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신학생을 데려도 들어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성공의 신부들은 다 강화도 사람입니다. 거기서 개종해서 거기서 신학교 간 거지. 그래서 강화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지금도 강화도에 성공의 교회만 14개입니다. 전국에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는 우리 근대사에서 인천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준 교회가 성공회인데 반대로 성공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위해서 인천 지역의 어떤 그 이후에 인천이 성장하고 어떤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초기에는 강화도에 병원이 생겼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에 서울에도 병원 가기가 안 돼 별따기 시대인데 강화도에 병원이 생겼으니까요. 간호사들이 있고, 알마 수녀라고 하는 수녀가 간호사로 와서 거기 회사가 한 몇 년 하다가 풍토병에서 죽고, 그 양반 무덤이 그 강화도 십자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된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잊혀진 성공회지만은 일찍 1890년에 이미 인천에 성공회 교회가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구인천만 타지는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해방 이후에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광역시 체제가 되면서 옹진군이 들어왔어요. 옹진군이 들어오고 나니까 장로교 역사가 옹진군에 있습니다. 이게 백령도의 역사. 백령도에서 장로교 역사가 시작했는데 이 백령도 장로교 역사는 1896년 여기 이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1896년이나 97년이나 안 되고 요게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